안녕하세요. 동양경제연구원 윤태균 팀장입니다. 4월 1일인데요. 참 코로나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 그 원가 계산 일에도 참 영향이 많은데요. 일이 또 끊겼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학기가 좀 늦어지고 한 만큼 나중에 일이 좀 많아질 것 같긴 한데 일단 다음 주에는 4월 6일이죠. 예정 시간이 4월 6일에는 계약이 되게끔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그 제조 원가를 좀 볼 건데요. 이 원가 계산의 기본이죠. 이 기본이라기보다는 좀 제일 중요합니다. 원가 계산을 하는데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조 원가 계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. 일단 이게 지금 제가 저기 그때 이제 익산에서 그 교육연수원이라는 데서 이제 강의를 공무원 그 한 뭡니까 한 5, 6급 정도 되는 이제 공무원님들 상대로 이제 교육을 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할 건데요. 일단 제조 원가 계산을 하기 앞서서 원가 개념을 좀 약간 잠깐 짚고 넘어가면은 일단 저희가 원가라고 하는 거는 일단 그 제가 원가 계산 일을 하기 전에 이제 초심을 돌아가서 원가라고 제가 보통 이해를 하기에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물건을 원재료를 가져오는 가격이죠. 지금 그 원가 계산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그 용어로 따지면은 직접 재료비만 이제 원가인 줄 알았거든요. 그때는. 근데 원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원가라는 게 이 그 원가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요 뭐 일반 가리비는 이 이윤을 그건 나중 문제고요. 그 위에 제조 원가 그 순원가죠. 보통 순원가 재료비 농업비 경비를 합친 이 순원가 제조 원가가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원가입니다. 제노경이죠. 제노경 합친 게 이제 원가입니다. 뒤에 이제 일반 갈비하고 이유는 뭐 정해진 율이 있어서 이제 뭐 자동으로 계산되는데 원가 계산 그러니까 순원가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. 원가 계산할 때. 그러니까 재료비, 농업비, 경비를 계산하면 되는데 그 재료비, 농업비, 경비에서도 재료비는 직접 재료비, 간접 재료비, 농업비도 직접 농업비, 간접 농업비, 경비도 직접 경비, 간접 경비 이렇게 했습니다. 예. 그 세 개씩 있고요. 그것도 직접끼리 뭉치면 그 직접비, 직접 원가. 그 간접끼리 뭉쳐놓으면 뭐 간접비가 되겠죠. 재료 간접비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재료비, 농업비, 경비 중에서도 재료비만 우선 이제 설명드릴게요. 재료비. 참고로 약간 그 시험에 낼 법한 좀 유식한 그 단어인데요. 가공비라는 게 있어요. 가공비. 전환원가라는 게 있는데 이 총 제노경이 그러니까 제조원가, 순원가가 이제 총 6개 비목으로 나뉘면 아까 직제, 직노, 직경, 간제, 간노, 간경으로 나뉘면 직접 재료비 그 6개 중에 직접 재료비를 뺀 5개가 가공비가 돼요. 다른 말로 전환원가. 요거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. 의미가. 그러니까 그러니까 빵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밀가루가 이제 직접 재료가 되어 있고요. 그 나머지가 이제 전환원가가 되는 거죠. 그렇고
이런 건 뭐 알아두시고요. 가격 금액, 가격은 이제 부가세 별도를 얘기할 때 하고, 기초 가격, 공급가액, 총원가 이렇게 뭐. 그다음에 이거는 제조원가 계산서 양식인데요. 이건 예정가격 작성 기준에 나와 있는 그 별표입니다. 크게 이제 요 위에 재료비 노무 경비가 있는데, 재료비는 이제 직접 재료비, 간접 재료비, 그 작업설 부산물 뭐 이런 것도 있는데, 이거는 이제 이걸 음으로써 이제 뭔가 부수적으로 뭐 발생된다는 거죠. 뭐 예를 들어서 뭐 철판이 원재료라고 하면은 그 뭐 작업하고 남으면 뭐 약간의 똥가리 같은 게 나오잖아요. 어쨌든 도수율이 있는데, 그거를 만약에 팔 수 있다고 하면은 이제 요 마이너스 붙입니다. 사실 파는 건 이득인데, 그랬 따지면 원가가 다 마이너스 붙어야 되죠. 근데 원가가 다 플러스가 생략된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득을 취하는 팔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를 붙입니다. 그리고 노무비, 직접 노무비, 간접 노무비 있고요. 경비, 뭐 쭉 있어요. 이게 직접 경비로 직접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계산하고요. 나머지 배분율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가점 경비가 되겠습니다. 이건 나중에 차츰 이제 설명해 드리고, 일반 지금 그 뭡니까 재료비만 이제 설명드리기 때문에 벌써 지금 7분이네요. 일단은 재료비만 우선 계산하면은, 재료비가 뭡니까? 모든 비용이 금액이 단가 곱하기 수량이에요.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. 단가 곱하기 수량.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, 직접 계산의 방법, 율 계산의 방법. 율은 뭐 대상금에 율 붙이는 거고, 직접 계산의 방법이 단가 곱하기 수량입니다. 그 재료비가 단가 곱하기 수량인데, 단위당 가격입니다. 이제 공급가, 이거 부가세 별도고요. 예를 들어서 가구를 이제 사례를 들면은,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. 단가 곱하기 수량인데, 단위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. 단위가. 그 단가가 뭐에 대한 단가인지, 뭐 해배에 대한 단가인지, 뭐 킬로그램에 대한 단가인지,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단가가 이제 단위당 단가인데, 단위가 뭔지 중요해요. 그리고 수량 곱하는 것도 그 단위당 가격에 그 단위를 곱해야 되는 거죠.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. 자, 그 가구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MDF 요 단위 잘 보세요. 뭐 부가세 별도 뭐 납품 뭐 조건도 중요하지만 단위가 제일 중요해요. 단위가 지금 여기서 물까지 보면은 이게 좀 잘 안 보이네요. 이게 지금 MDF 뭐 9T짜리 뭐 한 매당 뭐 얼마 돼 있잖아요. 뭐 부산으로 치면 9T가 이제 12,300원 돼 있는데, 뭐 이 정도 돼 있고, 매인데 흔히 이제 이 줘서 중요합니다. 이 MDF 한 매 곱하기 몇 매라고 하지 않습니다. 계산을 할 때, 가구 계산할 때 무조건 면적으로 제곱미터로 계산을 하거든요. 그 해배로 1m 곱하기 뭐 1m 해가지고 뭐 제곱미터로 합니다. 그러니까 이 매로 돼 있는 거를 환산을 해야 돼요. 해배로. 그래서 예를 들어서 MDF 15T짜리 서울지역 그 해배당 단가, 단위당 가격이 있어야죠. 19,200원. 이게 한 매인데, 그 매가 몇 해배냐, 그 분모에다가 그 한 매당 그 해배수를 나누면 이제 그 한 1해배당 이제 가격이 나오겠죠. 6,449 이렇게 돼요. PB도 마찬가지고, 뭐 MDF는 둘 다 뭉친 건데, MDF 이렇게 생겼고, 뭐 이제 PB는 이렇게 생겼어요. 어쨌든
단가 곱하기 수량에서 그 단위가 서로 같아야 되는 거. 만약에 단위가 물가지에서 이제 매로 돼 있으면 해배율 고쳐야 된다는 거 중요합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게 있고요. 뭐 해배는 면적, 루베는 뭐 세제곱미터. 뭐 일본 말인데 앉을 수가 없습니다. 뭐 제곱미터, 뭐 세제곱미터 하기 좀 기니까 뭐 이렇게 현장용으로 쓰긴 저도 쓰는데 아무튼 그렇고요. 그리고 수량 계산할 때 이게 중요해요. 수량이 이제 예를 들어서 가구의 사양에서 보이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 앞에 판 예를 들면은 1.2 곱하기 0.95거든요. 지금 잘 안 보이겠지만 1.2 곱하기 0.95 이 앞에 판을 문짝이죠. 수량을 1.2 곱하기 0.95를 하시면 안 되고요. 그게 정미량인데요. 정미량 딱 도면에 있는 수량인데 정미량 곱하기 이것을 만들다 보면은 어쨌든 로스율이 발생됩니다. 그게 손실률, 뭐 할증률이라 하는데 이 손실률을 꼭 해줘야 돼요. 무조건. 그러니까 투입된 거를 넣으시면 돼요. 어쨌든 실제 정미량 말고 이게 투입량으로 보시면 됩니다. 어쨌든 손실률을 계산을 감안을 해서 넣어줘야 되고요. 그 뭐 가구 제작에서 별도 명시는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길이는 보통 5% 할증을 주고요. 면적 단위는 10% 할증을 줍니다. 개 단위는 이제 별도 할증이 없고요. 어쨌든 면적이니까 110% 주는데 사실 좀 진짜 그 해당에서 진짜 세밀하게 할까 하는데 불량률까지도 해줘야 되는데 요거는 뭐 계산을 좀 해야 될 때만 해주고요. 거의 뭐 안 해도 됩니다. 불량률. 불량률이라는 게 있습니다. 어쨌든 100개 생산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이제 불량률이 낮다. 그러면 1%인 거죠. 1%. 그러니까 뭐 투입된 게 101개가 되는 거예요. 101개 돼서 이제 하나 떼면은 이제 100개가 되는 거니까 어쨌든 그래 되면은 불량률 101%를 꼭 해줘야 된다는 거죠. 근데 보통 계산 안 해줍니다. 알고 계시고요. 그리고 간접 재료비율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지금까지 한 거는 직접 재료비, 뭐 간접 재료비는 사실 뭐냐면 뭐 있죠. 접착 본드나 뭐 잔잔한 볼트, 피스 이런 건데 사실 이런 거 계산은 안 해주고요. 표준품 셈상에 이제 재료비, 잡재료비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지금 2%에서 5%인데 재료비에 그러니까 직접 재료비에 또 2%에서 5%니까 저는 이제 보통 2%를 해서 잡아주거든요. 좀 많이 잡아주면 5%인데 어쨌든 그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중복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. 간접 재료비에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볼트, 너트, 피스, 뭐 본드, 접착제를 직접 재료비에 계산해서 넣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렇게 계산하고 또 2% 곱하면 안 되는 거예요. 그 과대 계산이 되는 거고,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. 하여튼 직접 재료에 넣을 거는 딱 직접 재료비만 계산을 하고 아닌 성격은 그냥 이게 율에 의한 방식이죠. 직접 재료 곱하기 2% 해가지고 간접 재료비를 계산을 합니다. 어쨌든 율은 정해져 있으니까 직접 재료비만 계산을 하면은 이제 재료비가 다 계산이 된다는 거죠. 나머지 뭐 재료비가 뭐 이런 식이 있는데 뭐 포장재도 간접 재료비입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그냥 참고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. 중요한 거는 정리하면은 15분 다 됐는데 재료비 계산할 때 단가 곱하기 수량인데요. 이건 뭐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. 이거는 뭐 단위당 가격이 단가인데요. 그 단위가 뒤에 곱하는 수량의 단위하고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. 해배당 단가를 구해졌으면 그 옆에 곱하는 단위도 해배라는 거예요. 앞에가 킬로그램 단가면 옆에 킬로그램으로 곱해야 된다는 거. 이건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. 이거는
단위가 같아야 된다는 거고, 그 수량 계산에 있어서 할증률을 감안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. 이제 정미량, 도면에 있는 시방서에 있는 그 정미량만 곱하면 안 되고, 계산을 하면 안 되고, 로스율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, 꼭 잊지 마시고요.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